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천직 상담가 케이트 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의 천직을 찾는 거에 방해 요소 중 환경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거는 정말 그 시대의 환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는 가족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윗세대 어른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국 전쟁 직후 복구 시대 그 세대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직접 막 겪고 그렇다기보다도 전쟁 시대 때 어린아이셨죠. 그러니까 전쟁 복후의 시대셔서 사실 전쟁 복후에 뭐 자기 천직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런 환경은 별로 저희가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천직보다는 이제 정말 서바이벌 모드.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 것보다 우선 뭐 일감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참 세상 만사는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전쟁이 되고 그렇게 힘든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천직을 잘 찾아서 가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또 계시죠.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다 보면은 인제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저런 걸 하고 싶었는데.' 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으니까 또 저희 세대한테 본인들이 자신들이 못 하셨던 거를 인제 "너네는 해라." 하고 그런 어떤 저희가 지금 7080 세대잖아요. 제가 그 세대인데 그런 어떤 세대죠. 그래서 인제 환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 개인이 전혀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 전쟁 복후 이런 게 있고 또 뭐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아트를 예술가나 그런 쪽으로 내가 천직이 있는데 잘 못 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시대로 보면 뭐 코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조금 요소가 작용은 합니다.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좀 억눌리고 잘 자기의 천직을 못 핀 어떤 안타까운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희생하신 분들, 할머니들 그런 얘기 들으면 뭉클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상담하신 분의 아버님도 인제 그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을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분의 천직은 좀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인제 보였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거를 또 인제 물려받으셔서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하고 인제 상담하시는 분과 제가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님께서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셨어요. 완전히 다르다고는 하실 수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일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셨는데 왜 하셨냐면 그 집안의 장남이셨어. 그렇기 때문에 전쟁 복후에 줄줄이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무슨 공부를 하냐. 내가 그냥 바로 어 당장 뭐 손에다 기름때를 묻히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동생들을 인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제 좀 더 하고 싶고 아쉬움이 남고 이런 거보다는 자기 가족들, 자기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하죠. 예, 많이 뭉클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족의 그 전체적인 걸 꼭 장남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의 천성도 있고 자기 어떤 기질 부분도 있어서 그걸 다 '내가 그냥 희생을 하고 가자.' 이러신 분도 많으셔요. 어머니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머니도 많이 계시고 '나는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환경적으로 도움이 안 돼서 그 시대가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두 번째는 인제 저희 세대 쪽으로 인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중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이거는 지금 요즘의 엄마들 저희들도 인제 저를 인제 포함해서 어 제가 정말 저는 이걸 겪고 느끼는 바가 많은데 저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금 대한민국에선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한 20대 30 대까지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친구의 측근 부모님이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뭐 조금만 공부해도 뭐 전교 1 등이고 전교에서 들어가니까 그냥 당연히 그걸 정해 준 거예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가야 돼." 그 외에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어떤 자유의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본인 스스로가 좀 착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자기의 성격이나 뭐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하라는 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가 정해 준 길만 간 거예요. 그래서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잘 되라고 또 내가 보니까 내 자식 내가 더 잘 알지. 그래서 인제 그 길을 미리미리 다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좋아." 하고 걔는 그냥 그대로 간 이후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대학교 3 학년 4 학년 정말 자기의 전공을 좀 해서 어느 쪽으로 직장들도 좀 알아보든지 아니면 인턴을 하든지 그런 시기에는 본인이 정작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부모가 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와서 "야 너 인턴 이쪽으로 가 봐라. 저걸 가 봐라." 그걸 부모가 정해 주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그전에 부모가 다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자유의지를 내가 뭔가를 해서 '아 이거는 내가 좋아했는데 나하고 아닌가 보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분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천직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모르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취미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보니까 취미도 없어. 왜 내가 좋아하는지 뭔지 몰라서. 그냥,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그냥 책 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단계 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에 더 많냐면요. 풍족한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조금 뭔가 아쉽고 내가 뭘 못하고 이러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 나는 뭘 못해. 난 저게 막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데 다 있어.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돼. 이러는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그 헝그리 정신이 있잖아요. 헝그리. 그 배고픈 정신. 그게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보면 많은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요즘 제일 많은 환자분들이 베이비 부머 시대세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나신 분들. 그분들 보면은 참 환경이 열악했잖아요. 이거는 뭐 그때 시대로 보면은 뭐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 시대 때 분들이 조금 비슷비슷하셔요. 그분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참 강인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강인한 저희 세대에는 없는 강인함. 왜냐하면 워낙 환경이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어떤 거 있었을 때 내가 해내야 되고 이런 게 항상 그 기저에 깔려 있으셔서 그런지 정말 그렇게 영어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면 저희 세대 같거나 아마 저 같으면은 '아이 귀찮아서 안 하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겨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약봉다리도 약 이름이 인제 영어로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다 봉다리를 자기가 그냥 봉다리 채로 가져오셔서 "얘따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런 어떤 저희한테 없는 그런 기질, 뚫고 들어가는 기질 그런 아마 기질이 있어서 사실 여러분 우리 제가 한국 그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가 발달한 거를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진짜. 제가 한 번 며칠 전에 한국의 1951년 2 년대 그 한국 전쟁 때의 서울 모습과 1960 년대의 한국 모습을 한번 사진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번 제가 잠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러면 여러분 1951년 그 전쟁 때의 한국 그 사진을 보면은 참 처참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허허 벌판이고 '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진짜 황무지입니다. 황무지라기보다 그냥 피폐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 사진에서. 근데 딱 10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0 년. 1960 년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변화가 옵니다. 70 년대 딱 20 년이 지났는데요. 1970 년대의 사진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됐어요. 저는 뭐 그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제 생각으로는 저는 한 개인을 보고 이렇게 보면 '아 그 헝그리 정신이 아닐까.' 우리 그 윗세대 어르신들 분들의 어떤 그 모자람에서 '나는 뚫고 나가야만 된다.'는 그 참 그 정말 귀한 정신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희 세대로 보면은 이 정신이 없어요. 이게 풍족한 아이들, 다 된 아이들. 풍족한 아이들은 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럴 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자주 하는 말이고 제가 인제 제가 존경하는 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가끔은 냉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사랑,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사랑은 제일 쉬운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주기만 하면 되니까. 내 마음의 거를 다 표현하면 되니까.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냉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다 주고 싶지만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 준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그가 본인을 좀 다져가면서 본인께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는 그 시간을 좀 내가 기다려 준다. 그 사랑을 하라고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살면서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뭐 어떤 그 뭐 교훈이랄까요? 어떤 그런 참 가르침이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게 정말 냉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네가 아니면 저도 자식이 있지만 너무 풍족하게 다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내가 다 정해 줘. 그 아이한테 뭔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게끔을 안 해 줘요. '그걸 내가 혹시 뺐지 않나.' 하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본인이 그러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좋아하나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 기회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셔요. 인제 우리는 성인이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부터 그거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천직이 뭔가가 쪼끔씩 거쳐질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름 거치듯 안개 거치듯 하나씩 이렇게 베일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편으로 하면은 저는 인제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는 인제 제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혹시나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 많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낳고 내 부모고 또 인제 지켜봤기 때문에 걔가 어떤 성향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인제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거기다 플러스 내 욕심도 있지. 그러니깐 자꾸 인제 나도 본의 아니게 "너 그게 좋아." 하면서 내가 답을 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제 청소년기 아이들이나 아이들한테. 차라리 답을 내 주기보다도 그 아이가 생각을 하게끔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나? 내가 정말 이 길이 내 길인가?' 한번 가 보고 해 보고 아니면 또 돌아오고 그런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으로는. 왜? 실수하는 거 '왜 실수를 하냐 이왕이면. 실수하지 말고 그냥 쭉 가지.' 이런 생각이 많죠.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살아 봤잖아요. 실수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저희한테 그 선생 아닙니까? 실수 안 하는 인생이 세상천지에 어딨어요. 그쵸? 근데 나는 또 우리 애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해. 그는 그게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나한테는 다른 개체인데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 아이가 자기의 천직을 찾는데 방해 요소는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든지 한번 요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본인 같으신 경우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를 지금 모른다. 그러면 한번 좀 '아 내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 봤나? 아니면 내가 왜 이걸 모르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천직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제가 개인 편을 한번 적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혹시 어디 트라우마가 있나?' 하고 한번 되짚어 보시면 내가 과연 어떤 곳에 천직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천직 찾기의 환경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는 환경편에 들어가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못 핀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22년이죠. 오늘 1월 1일이고요. 미국의 시간으로 보면 2022년에서는 지금 그렇게 환경적으로 내가 그렇다 하기에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러기에는 물론 나라마다 또 다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이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족적인 그보다 좀 작은 환경으로 보면 우리 부모나 아니면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적으로 내가 천직을 찾아가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고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 호랑이띠의 해입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어떤 기상과 그 호랑이의 홀로 있으면서 호랑이는 떼지어 다니지 않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예, 홀로 어떤 그 고독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어떤 재량을 많이 갈고 닦는 어떤 호랑이의 에너지를 받으셔서 본인의 천직을 찾으셔서 정말 삶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천직 상담가 케이트였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